네,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 중우 정치와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거쳐서 지금 미국 워싱턴 DC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순방하는 도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을 전자서명으로 결재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2요구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는 노력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중우 정치가 그대로 드러난다. 중우 정치를 얘기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를 결정한다는데 그 정당성에 근거가 있다 이랬습니다. 다수결의 정당성의 근거는 토론이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토론이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토론 없이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정하게 토론하는 과정 없이 그냥 머릿수로 밀어붙여 표결해. 이거는 다수결의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아주 근본 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머진 가보,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라는 책에서 또 10대와 통하는 정치학에서 여러 수백 번 되풀이하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자유주의자는, 우리 민주주의자는 이런 신념에서 시작됩니다. 뭐냐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오류 투성이의 인간인 나, 그리고 당신, 이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뭔가를 의사결정을 해가는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다수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소수파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내가 점심 짜장면 먹읍시다 주장해서 다수파가 됐는데 내일은 내가 짬뽕 먹자고 주장하다가 소수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수파건 소수파건 그것은 잠정적인 다수파, 잠정적인 소수파라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다수가 모여서 다수파를 일시적으로 형성했다 한들 이게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잠정적 다수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 다수가 다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소수가 다수가 되고 다수가 소수가 되는 이런 열린 구조가 되어야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체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다수파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면 잠정적 다수파인 이 다수파가 잠정적 소수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의견과 충분히 토론해서 그래서 소수파의 주장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서 표결을 했는데 여전히 다수파의 의견이다. 채택이 됐다. 이럴 때야 비로소 소수파는 다수파에게 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수결하자! 야, 투표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의 횡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은 소수에 대한 존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수에 대한 복종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그런 의미에서 다수결의 기본을 부정하고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이죠. 또 중우정치 얘기가 있는데, 이 정치학의 아버지 그러면 플라토를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을 주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플라토를 얘기하는데, 이 플라토가 정치 체제를 6개로 구별을 합니다. 2500년 전에 6개로 구별을 합니다. 좋은 정치 체제 중에서 제일 좋은 정치 체제는 철인 정치. 기억나시죠? 철인 정치. 이건 이제 현인이 지배하는 정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체제가 귀족 정치입니다. 한 사람의 현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괜찮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체제, 귀족 정치.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정치는 아니지만 뭐 그중 그래도 괜찮은 정치가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다수의 대중이 민주적 절차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통치하는 정치, 민주정치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철인 정치.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귀족 정치.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고 황당한 구별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2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 시대의 민주주의도 그저 10만 명이 살던 아테네에 실제로 투표권 갖고 있는 시민은 6천 명에 불과했으니까 아주 선택된 선민들에 의한 도시 민주주의였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이 플라토가 왜 세 가지를 얘기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정치가 있으면 나쁜 정치가 있죠. 자, 나쁜 정치는 뭐냐? 제일 좋은 정치가 철인 정치라 그랬죠. 철인 정치가 나쁘게 전락하면 뭐가 되냐? 이게 독재 정치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철인한테 맡겼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어. 나쁜 놈한테 맡겼어. 그래서 한 명의 나쁜 사람한테 지배되는 정치로 전락했어. 이게 독재 정치예요. 철인 정치가 전락하면 독재 정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정치가 귀족 정치라 그랬죠. 귀족 정치가 전락하면 어떻게 되냐?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그들끼리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서 커넥션 마피아 노릇을 하더라. 이것들한테 한 명한테 국가를 뺏긴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국가를 뺏기게 됐다. 이걸 과두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과두정치. 나쁜 자가 여러 명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민주정치가 있죠. 민주정치가 전락하면 어떻게 되냐? 가장 나쁜 정치 체제인 중구정치가 되는 겁니다. 대중이 폭도가 돼서 이 폭도가 사회를 지배하고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는 이것이 중후정치인 거예요. 자, 제일 좋은 정치 순서대로 철인 정치, 귀족 정치, 민주정치. 그 다음에 가장 덜 나쁜 순서로는 독재 정치, 과두 정치, 중후 정치. 중후 정치가 가장 사악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중후 정치. 폭도들이 권력을 잡아서 선량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 중후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홍위병 난동입니다. 히틀러 유겐트, 나치 난동입니다. 그래서 나치 난동 때문에 600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당하는 것이고,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 홍위병 난동 때문에 2천만 명이 학살당하는 겁니다. 폴포트의 이 중후정치 때문에 인구의 20%인 200만 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가장 사악한 정치가 바로 중후정치인데, 중후정치로 가는 문을 자꾸 열어젖히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이재명과 개딸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우에 법의 지배가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결국 다수의 폭정, 다수에 의한 독재가 횡행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2요구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냥 대통령 거부권 막 행사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자유주의 정치 철학,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것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 요구권 행사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내가 안철수하고 한동훈이한테 얘기합니다. 안철수, 다시 특검법 오면 찬성하겠다고 했는데 좋아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중우 폭민 정치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같은 수준의 고민을 하고서 찬성표를 던지겠는지 자신 있게 얘기해 보라. 무식하면 배우든지, 잘 모르겠으면 가르쳐 달라 그러든지. 그 얄팍한 그런 감성적인 접근 가지고 실체도 없이 민심이, 국민이 원한다고 선동하고 다니지 말고, 폭민정치, 중우정치, 다수결 원리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이 성찰과 철학적 사색, 이 수준에 맞는 고민을 진짜 하고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한동훈, 뭐 독자적인 무슨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면 더불어민주당이 종북 주사파가 추진하는 독소조항 가득한 특검보다는 나을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한동훈한테도 똑같이 내가 질문합니다. 자, 과연 한동훈은 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뇌와 사색, 다수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 수준의 고민을 한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그 고뇌 끝에 지금 제3자 특검법 독자 발의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는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봐라. 스스로 생각해보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